노인 사망률을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암입니다. 이 두경부에서 보면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은 암이 구강암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목구멍이나 아니면 숨구멍에서 생겨나는 암입니다. 대부분은 원인이 이제 술이나 담배, 그러니까 음주,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요즘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구강 위생이 되겠죠. 네. 최근에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환자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렇게 흉악한 그런 이제 환자는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전공의 시절에는 병실에 들어가면 그 방사선으로 해서 썩은 냄새 그런 것 때문에 코를 막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진료실에 환자들이 들어와도 그냥 말도 다 잘하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간 우리가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 예방 백신을 이제 많이 맞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감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악성 림프종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두경부 림프종, 악성 림프종이 과거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봅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물질 때문에 우리 림프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임파구가 악성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얼굴이나 목에 약 임파선이 한 250개가 있습니다. 20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것만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턱 밑에 있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목 아랫부분에도 좀 크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뭐 여기 입안이 헐거나 그래도 임파선이 커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염증성 비대라고 하는데 염증성 비대일 경우는 2cm 이상이 넘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손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손가락 이 마디보다도 더 커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또 자꾸 새끼를 친다. 그러면은 이제 암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분의 경우도 이 빗장뼈 위쪽으로 뭐가 불룩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악성 림프종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치료는 이제 만일에 여기에만 국한돼 있다, 목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3주 정도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전신적으로 퍼졌다, 그러면 항암제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3주간 맞고 또 그 다음에 또 맞고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환자도 많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다 낫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3주를 방사선을 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악성 림프종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 염증성 비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어린애들한테서 이제 흔한데 이렇게 볼록볼록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염증이 있죠. 염증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임파선이 커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아프고 시간이 가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악성 림프종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로 치료가 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편도선암이 또 요즘 늘어나는데 이 입을 벌려 보면은 목 안에 보이는 게 양쪽에 보이는 게 편도선이에요. 근데 이 편도선에도 아까 얘기한 그 악성 림프종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편평상피암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뭐 때문인지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구강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데, 다행히도 이 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이 편도선암은 항암제에 잘 들어요. 그래서 항암제만으로도 완치되는 수가 있고, 항암제를 치료해서 암을 줄인 다음에 작은 수술로, 기능 보존적인 수술로 임파선하고 편도선만 떼어내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이럴 때 턱을 가르고 이걸 턱을 열어 젖힌 다음에 넓게 떼내고 그다음에 몸에서 있는 다른 살을 떼다가 거기다 붙여주고 턱을 다시 오므려주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나중에 뭐 흉터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능도 많이 나빴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항암제 3번 맞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술을 입 안을 통해서 뭐 레이저나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해 줌으로써 멀쩡하게 다시 자기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뭐 방송 출연도 하고 그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목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여기 목젖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 편도선이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죠. 네, 요것이 이제 전형적인 편도선암인데, 목 안에서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환자는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민한 사람만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그러고, 조금 둔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목으로 전이가 된 다음에 발견됩니다. 이와 유사한 이제 암 중에 혀뿌리암이 있습니다. 혀뿌리암도 목 저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아파지거나 아니면 임파선이 커지기 전에는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술하기가 참 곤란했었거든요. 이것도 턱을 가르고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항암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줄인 다음에 바로 입 안으로 기구를 넣어 갖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깊숙한 곳이 이제 식도 입구에도 암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독한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이 이제 이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 만일에 독주를 한 20-30년간 매일 뭐 소주 한 병씩 마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걸리는 건데요. 여기 동그란 그 원은 여기가 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곳이고, 이 뒤가 이제 음식이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식도 입구암, 다른 말로 하인두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를 하면은 이 침샘에도 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를, 그러니까 오줌으로도 나가지만 침으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방광암도 왜 음주를 많이 하거나 흡연 많이 한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이 침샘의 암도 그렇게 생깁니다. 이분도 88살이 되신 분인데 여기 침샘에 암이 생겨가지고 피부까지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죠. 주경부암이 왜 치료 방침을 대전환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다른 암은 뭐 배를 갈랐다 하더라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얼굴, 뭐 입안, 턱 이런 데는 수술한 흉터가 많이 남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또 방사선으로 인한 그 탄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병을 치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흉터가 생기든, 이 환자가 어떤 기능을 상실하던 간에 그냥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가르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치료한 의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아서 다행이다 하다가도 자기가 방구석에만 있게 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능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을 하게 되죠. 내가 괜히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표냐 하면 사람을 치료한다. 즉 사회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죽더라도 편하게 살도록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살리도록 하는,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의 치료 방침으로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실례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보고 너무 딱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온 환자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 환자를 수술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지가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보내온 환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붙잡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한 일주일 정도만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쪽이 혹 때문에 아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도록 입까지 다 이렇게 비뚤어져 있었거든요. 예, 수술 당시에 이제 소견인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혹이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피부를 다시 이제 잘 꿰매줘가지고 이제 입술까지 이렇게 이제 재건을 해줬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달 뒤에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눈 밑에 다시 혹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제 치료를 같이 할 수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두경부암은 먼저 항암제로 혹을 줄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뿌리를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기능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또는 수술 방사선을 합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 부작용이 중국에서 후두암 때문에 후두를 전부 다 떼어낸 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는 장치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만일에 우리 방식으로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더라면 말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는 제가 30년 전에 이하선 악성 종양을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던 환자라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는데 한 30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60 가까운데도 지금 보면은 이쪽이 피부가 완전히 시커멓고 근육이 다 마른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방사선을 쬐었기 때문에 혀뿌리에 가서 여기 또 암이 생겼어요. 이만큼이 암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만큼이 암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10년만 살면은 이런 후유증이 안 생기는데 20년, 30년 살다 보면 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방사선 때문에 암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환자는 식도 입구부에 생긴 암인데 이렇게 오른쪽 식도 입구부에 암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는 후두고요. 숨 쉬는 데고.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그냥 하면은 후두를 다 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했더니 암이 없어졌죠?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간단하게 했는데 후두가 다 살아있고 식도 입구도 그대로 다 열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편도선암 환자인데 편도선암이 이제 바깥으로 잇몸 있는 데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편도선암만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했던 25예를 모아가지고 봤더니 25명 중에서 20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 후유증도 없고 뭐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도 없고 그래서 환자의 대부분이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즉 돈벌이 하러 직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두암인데 후두암은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생기는 암이고 이 환자의 경우도 후두 전체를 다 암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으로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임파선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3번 항암 치료를 했더니 성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5번까지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하기 전 모습인데 임파선은 아직 남아있죠. 줄어들긴 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자도 목소리를 다 살리고 아까 그 중국 환자와는 달리 자기가 말도 하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11년도에 그러니까 12년 전인데요.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오른쪽 상악동에 암이 있어서 눈까지 침범을 했는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흉터도 없죠. 이 83세 난 이분도 암이 입 안으로 뚫고 나온 상악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윗턱뼈가 이만큼 깨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암으로. 과거 같으면은 엄청난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분도 지금 2년째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계시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 상악을 다 제거를 하고요. 눈도 없어지고 입 안을 통해서 보면은 뻥 뚫려 있죠. 예, 이게 보통 치료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불행히도 아까 우리가 멀쩡했던 분하고 똑같은 암이었는데 눈까지 다 제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의안이라 그러나요? 의안을 이제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두경부에 생기는 이제 암은 치료를 과거처럼 이렇게 암 치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외모가 너무 흉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의 방법으로 하면 기능을 거의 다 보존할 수가 있다. 단 너무 늦게 발견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두경부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대개 음주와 흡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먹고 그리고 몸에 나쁜 거를 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면은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모든 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두경부암, 음주, 흡연, 그리고 구강위생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음주, 흡연을 피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거를 먹는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병도 많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닦고 구강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강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예방하는데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네, 구강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닦는 거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실을 갖고 거울을 보면서 이빨 사이사이를 꼭 한 번씩 해주는 거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저희는 이렇게 강연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학 상식을 알아갈 수 있어서 대단히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빈도로 보면 갑상선암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들이 건강검진한다고 이제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때 참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갑상선암의 대처에 네. 대한 주제로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